정치를 시작하시면서 따르고 싶은 어떤 롤 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민과 국민을 사랑하셨던 마음과 또 강건한 원칙주의, 도전 정신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만 지금 시대와 굉장히 부합하고 배우고 싶은 부분은 외부 기술에 굉장히 민감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목시켜서 ICT를 강화하시고 또 전자정부 사업을 달성하셨던 그런 부분은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마주하고 있는 저희 부산과 한국의 정치와 정책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기술을 쫓아가지 않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 혁신 배우고 싶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SNS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써두셨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당선 소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냉엄한 판단과 그 질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 9대 시의회에서 가장 최근까지 유권자였던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소통을 해왔고 지금 시대의 흐름도 가장 잘 읽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고 부산의 미래이자 기대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금융도시 부산의 상징인 BIFC에 외국계 금융기업들이 유치했다고 했지만 한국법인을 외국기업처럼 거짓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기업 유치 실적에 목을 매다 무리한 홍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시의회가 부산시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영감이나 자문을 얻었다라고 해서 한국 기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외국 기업이 아닌 점은 인정하지만 입주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그때 말했는데 기준 속에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혹은 또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고 그러나 이는 애당초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입주했다고 밝힌 것과는 어긋납니다. 요즈마그로 코리아의 국적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유치 실적에 급급해 국적마저 바꿨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입니다. 요즈마그로 코리아는 별도의 한국 회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BIFC 입주는 부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금융 지원을 위한 외국계 기업이어야 하는데 결국 무상 입주 혜택이 한국 회사에 돌아간 셈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오랫동안 방치되던 옛 세가삼이 부지를 글로벌 기업에 팔면서 양자 컴퓨터 생태계를 구축해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으며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시는 부지 방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자 컴퓨터 산업의 주도권도 확보했다고 자평했는데 야당 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인 양자 컴퓨터 실무를 진짜 가져올 수 있을지 제대로 된 관련 기업이 있기나 한 건지 따져 물은 겁니다. 결국 오피스텔과 사무실 분양으로 부동산 회사만 돈 버는 거 아니냐며 LCT가 연상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일대 오피스텔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수준. 입주 기업이 우선 분양권을 가져 결국 주거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초 관광시설 개발을 위해 내건 관광호텔 51% 이상이란 조건을 부산시가 지난 2021년 삭제하며 규제를 완화해 이 같은 일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실적도 검증도 되지 않은 기관이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의 로얄층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프리미엄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세계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업체와 손잡고 선도적으로 사업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만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목적 효과를 기대하고 땅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단순히 저것을 넘겨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션익스는 단 한 번도 이 해상도시에 대한 기술이 검증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점,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면서 그냥 컨셉을 던질 때 함께 참석을 했었던 기업이고, 단 한 번도 검증된 기술로 실적이 나온 바가 없는 곳입니다. 국내 기업이나 국내 스타트업에 지자체나 정부가 수주를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적입니다. 서지현 의원은 부산시가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양해각서를 맺은 업체 오션익스가 제대로 된 실적이 있는지와 기술적으로 해상도시 건설이 가능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오션익스를 블루테크 미국 해상도시 전문 개발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산업 기업으로 정의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완제품, 하다못해 시제품, 연구를 포함해 증명할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션익스는 시드라운드 투자를 받은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현 오션익스 부산의 디자인을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했던 건축가의 투자도 눈에 띕니다. 시도 오션익스를 해상도시 설계와 건설에 경험이 있다가 아닌 추구하고 있다로 MOU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스타트업이 지자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은 환영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와 기준으로 7천억 규모 사업에 해당 스타트업을 덜컥 선정한 것인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무모한 지원 및 홍보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한국 스타트업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산 사업인 부산 해상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오션익스의 기술 발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가 빠진 해상도시 설계하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건축 디자인일 뿐입니다. 건축 디자인과 도시 개발은 같을 수 없습니다. 민간이 기피하는 리스크 높은 기술 개발을 위해 지방 정부가 앞장서서 R&D에 투자하는 것과 가시적 성과에만 매몰되어 무실적 기업의 실적 만들어주기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다시는 겉포장이 현혹되는 MOU로 무리수를 두지 않길 강하게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대구시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부산시의 전략이 안일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미온적이지 않은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혹은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좀 더 적극성을 띄우기 위한 뭔가 입장이나 대응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떤 기회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던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현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부산시는 86.4%의 부울경 시민의 메가시티에 대한 염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울경 시민들의 생활권 확대와 경제, 행정, 산업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800만 시민과 부울경의 100년 성장을 이끌 동력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동력이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동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할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퇴보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역사를 후회할 것입니다.